뭐 어디 홍등가에서 창문 통해서 본 얘기를 하려는구만? 아니면 뭐 섹스쇼를 본 얘기를 또 하려나? 그런 뻔한 것들이 아닙니다. 네덜란드 하면 어떤 컬처 쇼크 거리가 떠오르시나요? 대마초? 마약? 성문화?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받은 컬처 쇼크 탑 3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덜란드가 워낙 개방적이니까 보통 문화 충격 하면 뭐 대마초라든지 개방적인 성문화를 많이들 떠올리시죠? 아닙니다. 8년차 산 짬바가 있죠. 그냥 놀러와서 며칠 있어보고 말하는 뭐 그런 뻔한 것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진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. 네덜란드 사람들이 성격이 엄청 다이렉트하고 직설적인 걸로 유명하죠. 어떨 때는 이 사람은 뭐 필터가 전혀 없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. 직설적인 화법이라는 게 무례하다, 뭐 막말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약간 팩트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한다 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약간 팩트 폭격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문화입니다. 네덜란드 온 첫 해였던 것 같은데 기차를 타고 어디인가를 가고 있었어요. 정확하게 뭘 하러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.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 있죠. 기차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뭐라고 막 나오면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기차가 뭐 종착역까지 가지를 않고 다음 정차역에서 멈춰야 하니까 다음 역에서 다 나가라 하는 내용이었죠. 그래서 이제 뭐 기차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다음 정차역에서 내렸죠. 좀 간이역 같이 좀 되게 자그마한 기차역이었는데 그 역을 이렇게 지나가던 기차들이 정차를 해서 사람들을 다 드랍하는 바람에 기차역 플랫폼이 막 되게 바글바글 했었어요. 약간 돗대기 시장판처럼. 그래서 이제 아니 무슨 일이야 하고 플랫폼에 있는 안내 전광판을 이제 보러 갔죠. 전광판을 딱 봤는데 기차들 목록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다 캔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캔슬되었다는 표시 옆에 네덜란드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느낌상 캔슬된 이유가 뭔지를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.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제 보러 딱 갔더니 이렇게 이건 그때 사진은 아니고 그냥 구글링 한 건데 이렇게 unriding met person 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. 그래서 뭐 처음 단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met은 with고 person은 person이니까 뭐뭐뭐 with person 딱 거기까지 봤는데 쎄하더라고요. 기차가 그렇게 캔슬될 이유에 뭐뭐뭐 with person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. 딱 하나겠지. 역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collision with person 역시 인명 추돌 사고라는 거였어요. 그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첫 번째 모먼트인데 아니 기차 인명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유를 적을 때 그냥 사고 이런 식으로 할 법도 한데 인명 추돌 사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여기서 네덜란드식의 어떤 다이렉트하고 직설적인 화법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이것도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네덜란드 철도 NS라는 그 한국으로 치면 코레일이죠. NS에서도 기차 지연이라든지 취소가 났을 때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하는 게 사실 전달 측면이랑 또 추후 배상 문제에서도 그런 게 깔끔해지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뇌리에 너무 딱 깊게 남아서 조금 이후에 네덜란드 친구한테 말을 했죠. 물론 이제 알겠다. 인명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거를 건조하게 인명추돌 사고 이렇게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서 나는 좀 충격을 받았다. 이게 네덜란드의 다이렉트함이구나. 맛을 제대로 봤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. 그럼 뭐라고 쓰냐고.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었죠. 맞지? 정말 팩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전달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은 아무 이유를 안내하지 않고 그냥 지연 취소 이러면서 승객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낫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. 두 번째 문화 충격 포인트는요, 바로 집입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지붕이랑 네모로 이렇게 집을 표현을 하고 문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창문이 뭐 이렇게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. 정말 뭐 초등학생도 아니지 미취학 아동한테 집을 그려봐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집을 그립니다. 네덜란드 집들이 이렇게 그리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은 집들이 엄청 높고 길어요. 이렇게 대충 그린 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되게 좁죠.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 세금을 매길 때 세워져 있는 그 땅의 면적
를 가지고 세금을 매겼다 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이유인데,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창문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. 창문이 막 이래요. 훨씬 길고,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되게 크다는 거예요. 뭐 이제 집들이 창문이 크다라는 거 자체가 문화 충격은 아니고요. 그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. 보통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거리랑 1층 집 창문이랑 좀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. 가까워요, 되게. 창문이 엄청 크고 또 낮에는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거를 안 쳐놓으니까 걸어 다니다 보면 집 안이 그냥 훤하게, 거실이나 뭐 침실이나 훤하게 다 보입니다. 좀 민망할 정도로 휘둥그레 이렇게 좀 덩그러니 다 보이는데, 이게 생각보다 적응이 좀 안 되는 좀 슬로우 컬처 샵.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아파트 살면 가끔 건너동 뭐 베란다 쪽 보면 이렇게 집이 좀 들여다 보이는 케이스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. 워낙 이제 걸어다니는 인도랑 집이랑 붙어 있고 창문이 크다 보니까 그 거리가, 보여지는 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당연히 걸어가다 말고 딱 서서 뭐 남의 집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상황은 잘 없죠. 그러면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 들어가는 건데,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스치듯이 쓱쓱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잘 보여요. 아니, 진짜 좀 대놓고 보라는 식으로. 근데 당연히 그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뭐 그런 생각은 아니죠. 당장 저희 집만 해도 딱 1층 집에 큰 창문 달려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데,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슥슥 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서로 좀 되게 좀 민망하고 어색하거든요.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 불편한 느낌이 확 들죠. 그렇다고 이제 블라인드를 하루 종일 닫아 놓자니 그러면 뭐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냥 공간 자체가 되게 폐쇄적으로 변해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안 되는 거고, 저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옆집도 그렇고 건너집도 그렇고 그냥 네덜란드 주택가에 있는 집들, 특히 1층 집들은 그런 식으로 좀 다 보여요. 그리고 사람들도 슥슥 지나가면서 이렇게 남의 집 안 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가? 뭐 저는 좀 이상해서 막 안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앞만 보고 걷게 되는데, 그러면 이제 더 조금씩 이렇게 힐끔힐끔 되는 그 심리 아시죠? 그러니까 그런 게, 인도를 걷는데 그런 게 왜 있냐고. 그거 자체부터 조금 웃기잖아요.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.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사회의 좀 독특한 문화, 집단 심리 같은 것 때문인데요. 네덜란드는 옛날에 종교개혁, 그 이후에 칼뱅주의, 지독하게 검소하고 청렴함을 강조하던 뭐 청교도 위주의 사회가 되었죠. 그래서 막 사치 부리고 과시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죄악시 했었습니다. 그게 요즘은 뭐 죄악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시하고 으스대는 거를 지양시키는 사회 분위기로 내려오게 된 건데요. 이거랑 반대로 미덕이라고 하면 이제 남들이 다 하는 비슷한 집, 비슷한 뭐 차, 비슷한 물건들을 가지고 또 비슷한 삶을 영위하는 거를 좀 미덕 아닌 미덕 같이 돼 있는 문화가 또 남아 있는 거죠. 반대급부로는 이 커튼 앉혀놓은 커다란 창문도 여기서 온 겁니다. 마치 야, 우리 집 봐봐야 너네 집이랑 별반 다를 거 없어, 그러니까 보든 말든 신경 안 써 라고 하는 듯한 거죠. 이방인 입장에서는 걸어다니다가 집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눈이라도 좀 마주치면 어쩔 줄 모르게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드는데,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. 그 좀 신기해요. 제가 여자친구한테도 왜 이러냐 도대체, 그리고 너무 민망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여자친구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, 없는 사람 취급한다,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한다. 재밌죠. 이제 가끔 저희 집 바깥에서 이렇게 뚫어져라 창문 안을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창문에 앉아있는 저희 집 고양이 올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자, 고양이 얘기가 세 번째 문화 충격 모먼트입니다. 바로 네덜란드에는 길고양이, 떠돌이 개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길고양이들은 있기는 있어요. 길을 다니는 고양이들이. 근데 이 친구들이 집 없이 돌아다니는 찐 길고양이가 아니라 다 집 있고 집사 있는 고양이들이라는 겁니다. 그냥 고양이 일 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. 저희가 집사로서 이제 모시고 있는 저희 고양이 올리도 캣도어로 자유롭게 출타를 하시죠. 요즘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냥 동네에 꼭 자주 보이는 떠돌이 개 한 마리씩은 꼭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막 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, 뭐 또 유럽 다른 나라들이나 특히 뭐 터키, 와, 저 이스탄불 한번 간 적 있었는데 이스탄불에는 떠돌이 개랑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거기는 또 그건 그거대로
문화 충격 모먼트긴 했네요. 자, 아무튼 네덜란드에는 그런 떠돌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법을 개편을 한 적이 있어요. 이렇게 떠돌이 개들이랑 고양이들을 다 한 번에 잡아다가 보호소에 등록을 시켜놓고 중성화 수술 및 여러 가지 수의학적인 조치를 다 취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. 그리고 동물 앰뷸런스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어디서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낳았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새끼 고양이들이 있더라. 이런 식의 제보가 들어오면 이제 즉각적으로 당국에서 픽업을 해서 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재반 조치들을 취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싹 떠돌이 소탕을 하고 또 동물 관리 및 컨트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유랑하는 동물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은 와 정말 견권 그리고 뭐 묘권, 동물권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? 역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광견병이라든지 기타 뭐 떠돌이 동물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, 떠돌이, 개, 그리고 고양이가 없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. 뭐 네덜란드 오시게 되면 그냥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보통은 다 집이 있는 다 집사들 거느리고 있는 친구들이고 가끔 보시면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. 고양이가 어디 뭐 잘 못 보던 고양이가 동네에서 돌아다니는데 되게 관리 안 된 듯한 느낌 막 삐쩍 꼬라가지고 털도 막 이렇게 제대로 그루밍 안 돼서 막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고 정말 뭐 떠돌이 불황자 같은 모습이죠. 그런 것들이 배 고파서 막 뼈랑 가죽만 보이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 보인다 하면 그거는 이제 그 동물 앰뷸런스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와서 좀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픽업을 해서 가요. 또 한 번은 제가 그 회사 사람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름이라서 테라스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뭐 차도를 건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위험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차에 치여버린 거예요 고양이가. 사람들 다들 왔더 이러고 좀 약간 멘붕이었는데 거기 이제 주변에 뭐 카페, 테라스, 바 이런 데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바로 누가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전화 건지 뭐 한 5분? 10분도 안 돼서 바로 오더라고요. 물론 거기가 시내 한복판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물 보호 그리고 동물 보호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뭐 그런 시스템들이 잘 정착이 돼 있다. 어떤 세 번째 모먼트가 딱 살아보면 느낄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집사니까 집사로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적인 뭐 문화 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찐으로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느낀 찐 컬처샥 문화 충격 탑3 알아봤습니다.